엉덩이, 가슴,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다리? 그렇죠. 다리 부위, 허벅지 부위 촬영하는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나 나락 감지가 돼서 더 이상 나락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나 은밀하게 촬영했느냐. 얼마나 은밀하게 나온다 이제. 좀 촬영하는 건가요? 네, 진로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이거 오늘 민소 씨 없이 촬영하려고 하니까 엄청 부담돼. 이게 민소 씨가 없으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되네. 이게 김 부장의 검사회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름철이 되다 보면 여성들이 노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막 촬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이 될까?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소위 얘기하는 몰카라고 하는 건데요. 한몫은 먹고 해야겠다. 이거. PPL 아닙니다, 이거. 이거 내 돌렸어. 몰카, 예컨대 여성의 뭐 치마 속을 촬영한다든가 이거야 뭐 당연히 치마 속 촬영하면 안 되고 뭐 화장실 몰카 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요, 이런 거 말고도 길거리에서 그냥 옷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한 경우에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적인 욕망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해 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자 사진을 찍으면 죄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길거리를 어떤 여성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촬영했어요. 근데 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뭐야, 그럼 저 여자는 공연 음란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노출증? 이런 거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죄가 되면 저 여자는 공연 음란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깅스 막 쫙 달라 있고 네, 지나는 네. 사람들 보면 네. 눈살 찌푸릴 때가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깅스 입고 등산하는 여자 막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더잘 보려고. 그래서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보라고 해서 내가 사진 촬영했는데 이게 범죄야? 내가 뭐 무슨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찍은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치마 속 같은 걸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 가슴 보이게 해가지고 촬영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걸 범죄라고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혼나야죠 그러면. 처벌 받아야지. 이게 약간 죄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피디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이제 피디님이랑 친한 여자를 이렇게 촬영하고 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요. 진짜 뻔뻔해가지고 그치.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너 안 되겠다. 너도 아는 분의 변호사님 거의 계시네. 뭐 검사 출신 분 되시는데. 매우 쳐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카메라로 뭔가 찍는 맞습니다. 거니까. 이게 기록의 이슈가 있어요. 일회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 하고요. 촬영해서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함부로 찍히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는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준다. 약간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옷차림을 하고 왜 다니는 건데 너 성적 수치심이 있는 건 맞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옷차림. 넌 죄야 죄, 공연음란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찍은 건데 왜 문제가 되지?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봐도 아니 길거리 다니는 여자 촬영한 사진들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의사에 반해서 나는 촬영되면 안 돼요. 인스타 같은 곳에 보면은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어떤 분들이 뭐 본인 몸매를 막 드러내면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본인 몸매의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막 부각해서 촬영하는 사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것에 관한 근본적인 기준은 의사입니다, 의사. 이건 내 의사에 따라서 촬영한 거고 내가 허락해서 내가 이렇게 촬영해서 공개하는 건데 이건 괜찮아. 그렇지만 나를 내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몰카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몰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되는 몰카 중에 특별한 거는 성범죄가 되는 거죠. 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면 어떤 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은데. 피해자 말에 따라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그걸 주관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이게 내가 뭐 판사나 검사가 내가 이불 뒤집어 쓰고 생각해 봤더니 죄인 것 같아.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신체에 드러남 정도가. 오, 기대 밖의 선전이야. 좀 해본 거 아니야? 이게 막 이렇게 어디를 찍을까 이러면서 나 날아간다. 나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컨셉이 되면 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지? 라는 컨셉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진 찍힌 사람, 피해자라고 하자고요. 피해자랑 비슷한 성별 또는 피해자랑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거냐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봐요. 법률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전제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의 성별,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컨셉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이슈가 있으면 촬영자의 이슈가 있겠죠. 예컨대 소개팅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소개팅하러 나온 여자의 가슴만 소개팅하는 남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개해준 사람한테 바로 연락할 것 같아요. 야, 너 미친놈을 소개해줬냐고. 평균적인 여성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 기분 나빠. 아니 소개팅하러 나왔는데 가슴만 계속 쳐다봐. 이게 촬영되는 특정한 신체 부위가 부각이 되는지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부각돼서 촬영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위가 촬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피디님. 피디님 성적 취향 물어보는데. 능? 뭐 엉덩이 가슴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엉덩이, 가슴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다리? 그렇죠. 다리 부위, 허벅지 부위 촬영하는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나 나락 감지가 돼서 더 이상 날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나 은밀하게 촬영했느냐. 엄마나 은밀하게 나온다 이제. 오늘 촬영을 계기로 이제 PD님 보기가 힘들고. 예컨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소개팅 하는데 그 소개팅 나온 상대방 여성 가슴만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꾸 이렇게 눈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는 식으로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슴이 더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뒷모습이라고 하니까 뭐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다고 할 때 위에서 촬영하는 거랑 밑쪽에서 촬영하는 거랑 또 달라요. 촬영하는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뭐 중요할 것 같아요? 거리가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근접해서 촬영하는 거, 예컨대 이제 클로즈업 할 수도 있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찍은 거 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거리, 촬영하는데 부각된 신체 부위, 그다음에 거기를 촬영하는 각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성이 되게 박시한 옷이라 그래야 되나? 거의 뭐 온몸이 다 가려지는 박시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을 촬영한 거 하고요. 배꼽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본인의 신체의 라인, 이걸 이제 판결문에서는 굴곡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지, 옷차림, 그리고 신체의 노출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리를 해보면 피해자와 비슷한 성별의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이 어떻게 느낄 건지, 그리고 촬영한 사람이 촬영한 경위,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할 때의 거리, 촬영하는 각도, 노출된 원본의 이미지, 노출된 사진에서 나타나는 옷차림새, 그리고 노출의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몰래 찍으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고 위법한 행위예요. 근데 위법하다고 해서 전부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법한 경우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민사적인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100%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공장소에서 레깅스 입고 크롭탑 같은 거를 입고 그냥 누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이거 죄가 될까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범죄가 될지 안 될지를 피해자 마음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가 사실 막 지나 풍경 찍으려다가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촬영된 경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공원이 마음에 들어서 동영상 찍어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여성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여성이 나한테 뚜벅뚜벅 걸어와. 너 이씨 이러면서 잡았다 이놈. 이런 나쁜 놈이 이러면서 이제 근데 동영상을 이렇게 돌려가는 과정에서 그냥 촬영이 됐다. 이러면은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특정한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도 않고 촬영된 각도가 특별히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전신 사진이고 내가 촬영한 것도 이 여자만 촬영한 게 아니라 쭉 해갖고 촬영하는데 걸린 거고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된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해수욕장이라면 어떨까요? 와. 네. 쉽지 않아요 이거. 아, 멋있다 하면서. 바다 좋다. 근데 촬영하는데 전부 다 비키니 입은 여성들 주위로만 이런 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뉴스나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엔 유죄가 나오던데요? 라고 하면서 보도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판결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함부로 촬영하면 문제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제3자도 신고해요. 예컨대 내가 어떤 여성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여자가 저 사람 몰카 찍는다 신고해요. 투철하다. 요즘 지하철 탄 남성들 중에 일부러 손을 이렇게 다 보이는 곳에 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지하철 타면 무조건 팔짱 끼고 눈은 하늘 보고 근데 요즘에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잔뜩 몰려 있을 때 추행하는 거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의도가 없는데 추행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9호선 타보셨어요? 뭐 신도림역, 어마무시해요. 밀착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때 이제 여성분 입장에서 약간 달리 봤을 경우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거 잘못 보다가 휴대폰 보는 게 아니라 촬영하는 걸로만 오인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라는 걸로 기소됐다가 나중에 무죄 나기도 하고요. 기소됐다가 계속 주장하는데 당신이 인정된다 해서 뭐 형을 받기도 하고 뭐 막 그래요.